할아버지는 벌집 슬리퍼를 신고 다이아몬드 매장에 들어섰고 직원, 젊은 여직원이 할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았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 놀람과 비웃음이 스치는 얼굴,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살 수 있겠어요. 이 반지 싸지 않아요. 10억 원은 좋긴 없는다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고 싶으니 어서 보여주게. 그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북적이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 넓은 길 위에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매장이 눈에 띄었다. 반짝이는 외관과 커다란 금빛 간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어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비추고 있었다. 고급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모두 고급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카운터 뒤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대부분은 부유하고 멋진 옷차림으로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이었다. 그 화려한 분위기 속에 낡은 차림의 노인이 불쑥 문 앞에 나타났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은 마른 체구에 빛바랜 셔츠와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다. 달아해진 벌집 슬리퍼는 그의 가난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할아버지는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내부를 둘러보던 눈길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열된 곳에 멈췄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찾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장에 직원들과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카운터로 다가가 진열장 안에서 유난히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씨, 저 다이아몬드 반지 좀 보여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할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았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 놀라움과 비웃음이 교차하는 표정,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살 수 있겠어요? 이 반지 싸지 않아요. 10억 원은 좋긴 없는다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태도에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고 싶으니 어서 보여주시오. 근처에 있던 직원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긴 짝퉁은 안 팔아요. 더 싼 걸 찾으시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 말에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열장 근처에 서 있던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은 할아버지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직원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직원아는 짜증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매장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유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녀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최신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보여드리죠. 저희 매장 최고급 컬렉션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화도 짜증도 내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나가던 다른 직원은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다이아몬드 매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직원 사이의 대화를 들은 몇몇 손님들은 은근히 할아버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여긴 가난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매장 안의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몇몇 사람들은 숨죽여 웃었고 부유한 손님들은 무관심한 척하며 보석을 고르는 데 집중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비웃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아버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매니저를 만나고 싶소. 다른 진열장 근처에 서 있던 직원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매니저는 다이아몬드를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은 안 만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직원, 하도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할아버지, 매니저를 왜 만나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구경하려고 매니저를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일행에게 주변 사람들이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웃기는군. 벌집 슬리퍼를 신고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옆에 있던 여성이 맞장구 치며 웃었다.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네.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할아버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직원 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화난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매니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더욱 단호해졌다. 직원아는 이제 정말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상을 썼지만 차가운 말투를 유지했다. 내 말 못 들었나? 매니저는 진짜 고객만 상대해. 그 꼴을 하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장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몇몇 손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직원의 태도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매장 구석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매장은 고급스러운데 직원들은 형편없네. 할아버지가 안 산다고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직원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금시계를 찬 젊은 남자가 말했다. 이런 곳은 고객을 가려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여보내. 매장 꼴이 말이 아니잖아. 수군거림은 퍼져나갔고 분위기는 더욱 숨 막혀졌다. 직원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대화를 끝내려는 듯 말했다. 안 사실 거면 다른 데로 가세요. 저희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화난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놀라운 이해심이 엿보였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네.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러고는 옆으로 가서 낡은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댄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롯데 지점 매장인데 5분 안에 와.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한 매장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손님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할아버지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근처 의자로 가서 앉았다. 주변의 경멸과 의심 어린 시선에도 처음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직원 앨리스는 할아버지를 보며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다. 쇼하는 거겠지. 누굴 부르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려고. 하지만 매장 안에 누구도 몇 분 후 이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다이아몬드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직원들의 눈빛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고 난 후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함과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직원 A는 비웃으며 근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척하는 거겠지. 있어 보이려고. 이번엔 좀 더 크게 한판 벌이려나 보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직원 A는 비웃었다. 신경 쓰지 마. 관심 끌려는 수작이겠지. 설마 진짜 누가 오겠어. 비웃음에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근처 의자에 가서 앉았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직원아는 직원아에게 돌아서서 작게 말했지만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저러다 아무도 안 오면 알아서 가겠지. 몇몇 손님들도 할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안 됐다. 하지만 별일 없을 거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은 가게 앞에 천천히 멈춰서는 고급 승용차에 쏠렸다. 검은색 차량의 앞부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운전석에서 재빨리 내렸다. 그는 다급해 보였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의자에 차분히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멈췄다. 젊은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는 매장 안을 깜짝 놀라게 했다. 회장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매장 안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비웃던 직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직원 A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더듬거렸다. 근처에 서 있던 직원 A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손님을 응대하던 다른 직원은 광고 전단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장 안을 훑어보았다.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젊은 남자에게 천천히 대답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히 봤네. 할아버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금 전까지 잘난 체하던 직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직원 A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난 기색은 없었지만 용서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자네가 고객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실망했네. 매장 안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장 안의 손님들도 놀라서 말없이 서 있었다.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직원들을 소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직원 안과 하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말했다. 지금 자네들의 해명을 듣고 싶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오늘 자네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게.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네. 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그래야 한다는 말이야. 직원 A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원 A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매장 안의 손님들은 점점 모여들어 작은 원을 그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가 진짜 회장님이라고 믿을 수 없어. 사람 무시하는 것들 좋은 교훈이 되겠군. 수군거림은 직원들의 수치심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고급스럽고 차가웠던 매장은 이제 값비싼 교훈을 배우는 무대가 되었다. 다이아몬드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경멸과 멸시의 눈빛은 사라지고 당황, 불안, 그리고 공포가 직원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장 안의 모든 직원을 훑어보았다.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네. 이 다이아몬드 매장 체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장이지. 오늘 여기에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를 점검하러 온 거야.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한 매장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 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직원 하는 마찬가지로 몸을 떨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렸다. 저희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바로 고치겠습니다. 매장 안의 손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후회하는 눈빛을 보였다. 한 여성은 조용히 매장을 나가버렸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직원 안과 하가 서 있는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한 사람씩 쳐다본 후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은 내가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네. 이 매장은 부자든 가난하든 고객을 차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네. 외모가 어떻든 간에. 직원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기회, 이런 서비스 태도는 고객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매장의 명성을 훼손시키네. 내가 정말 가난한 손님이었다면 자네들은 전문적인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매니저에게 돌아섰다. 지금 당장 회의를 소집하게. 여기 직원들 전부를 평가해야겠네. 자격 미달인 직원은 즉시 해고해야 할 거야. 매니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 안을 한번 둘러본 후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직원안과 하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자네들은 값비싼 교훈을 얻었네. 이건 자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교훈이야. 자네들의 임무는 단순히 다이아몬드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게. 곧바로 매장 안에서 회의가 열렸다. 할아버지는 모든 직원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직원 안과 하를 직접 거론하며 자세한 반성문을 쓰고 전문적이지 못한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매장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대처에 감탄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은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분이 회장님이셨다니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젊은 남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의는 30분 가까이 이어졌고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매장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객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러 올 뿐만 아니라 존중받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은 매장 안에 울려 퍼지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매장에서 열린 긴장된 회의 후 존경받는 회장 할아버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매니저에게 바른 태도를 가진 직원들을 유지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직원들을 재교육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자신을 직접 무시했던 직원 안과도 포함되었다. 그는 또한 매니저에게 단순히 잘못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직원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고객 서비스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직원들이 깨닫게 하시오. 이것이 내 매장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네.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할아버지에게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매장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모든 직원과 남아있는 손님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모두 명심하게.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옷차림이나 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네. 그는 직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하게 말했다. 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존중받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네들의 서비스 태도가 이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지. 저 진열장 안의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할아버지의 말에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 안과하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서비스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보석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고객과 동료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았다. 할아버지는 매장을 나선 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매장들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갔다. 그는 제품의 질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시했다. 그의 관리 아래 다이아몬드 매장들은 점점 더 성장하여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전문성과 모든 고객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이야기는 삶에 대한 깊은 교훈으로 마무리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중요하지 않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전문적인 태도와 존중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소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등대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